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질문을 주신 파이리 꼬리의 불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이나 불꽃숭이 꼬리에 불이 꺼지면 죽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꼬리에 불이 없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궁금해요. 자, 우선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파이리의 불꽃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어떻게 계속 불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리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요, 꼬리 불꽃이 꺼지면 생명이 다하고 만다. 불꽃은 생명력의 상징, 건강의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물로서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그게 가장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요, 파이리의 불꽃은 먹고 싸는 문제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소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가스를 만들죠. 그리고 그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식물과 미생물도 마찬가지죠. 모두 숨을 쉬니까요. 자, 동물을 보면은요, 날숨으로 또 트림으로 방귀로 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파이리가 가스를 꼬리로도 배출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가스가 아닙니다. 불이 붙는 가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메탄입니다. 메탄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은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타요. 그러니까 이 꼬리 끝에서 메탄가스가 쭉 나오면 계속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메탄이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메탄 생성균입니다. 이 미생물은요,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붙여서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요, 이들에게는 이게 호흡입니다. 우리는 호흡 과정에서 산소에 수소를 붙여서 물을 만들어내죠. 메탄 생성균은요,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메탄을 만듭니다. 메탄은 이 미생물의 호흡, 정확히 말하자면 혐기성 호흡의 산물인 것이죠. 만약 파이리 몸속에 메탄 생성균을 키우는 특수한 기관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메탄 생성균을 모아서 키우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소로 메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메탄을 꼬리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스를 만들어서 그게 꼬리로 보내서 불꽃의 연료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나름 상상할 수 있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할까요? 파이리 꼬리 안에는 아주 가는 가스 배출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관이 좁아질수록 기체 흐름에 대한 저항은 커지겠죠. 즉, 가스를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압력이 필요할 겁니다. 파이리는 이 가스 배출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장운동처럼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힘을 줘서 가스를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불꽃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꼬리 끝에서 이 불이 타오르면은요, 주변 공기가 가열되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결과 꼬리 끝 주변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이 압력 차이가 꼬리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기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불꽃은 단순히 가스를 태우는 게 아니라 가스가 지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이리 몸 안에서 생성된 가스는 불꽃의 연료가 되고 동시에 그 불꽃은 가스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연료와 체내 가스 배출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그런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불이 사라진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배출 시스템 자체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가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내부 압력과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서요, 결국 생명 유지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꼬리 불이 꺼지면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파이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꼬리에 불꽃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파이리가 알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꼬리에 불이 없죠. 있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사가 멈춰 있는 건 아니죠. 알 속에서도 이미 생명 활동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체 대사산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달걀을 보면은요, 이 알 껍질에 있는 미세한 그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별도의 배출기관이 없어도 알 자체가 하나의 기체 교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파이리에 적용해 보면은요, 알 속에 있는 동안에는요, 꼬리 끝이 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 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알 껍질을 통해서 이 확산 방식으로 기체를 교환할 겁니다. 물론 꼬리 내부에는 가스를 모으고 배출하는 구조가 이미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파이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한꺼번에 팡 방출되는 겁니다. 외부에는 산소가 풍부하죠. 여기에 꼬리 끝에는 마찰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한 조직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마치 성냥을 긋거나 90도를 튕길 때처럼 말이죠.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에 점화가 일어나겠죠. 찰스 다윈이 굉장히 고민했던 이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공작새입니다. 수컷 공작의 이 화려한 꼬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참 멋지고 아름답긴 한데요. 눈에 잘 띄고 비상시에 도망가는 애도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컷 공작에게 이 커다란 꼬리가 생존에는 오히려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저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암컷이 그 꼬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선택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자연 선택이 살아남는 것이라면 성선택은 선택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관점에서 파이를 다시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꽃이 크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가스를 잘 만들어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것은 건강한 장내미생물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꼬리 불꽃은 생존 장치이면서 동시에 과시 장치인 것이죠. 파이리에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선택은 보통 수컷이 과시하고 암컷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파이리는 다릅니다. 암수 모두 불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불꽃을 보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쌍방 성선택인 것이죠. 이건 진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구조입니다. 암수 모두 서로 불꽃을 보고 이 건강을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파이리를 낳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파이리의 불꽃은 단순한 생존 장치가 아니라 번식을 위한 이 신호까지 포함한 이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숭이도 함께 물어보셨는데요. 도감을 보면은요, 불꽃숭이는 배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엉덩이 불꽃의 연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꽃숭이는 진화를 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화 후에는 불꽃의 위치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단순한 배출 구조의 변화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인지는요, 이거 좀 더 깊이 분석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